혹시 살아오며 이런 순간을 겪어보셨나요?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파던 순간 말입니다. 그 나이에 아직 그것밖에 못했어? 다른 사람은 벌써 앞서 나갔는데 넌 왜 제자리지? 농담처럼 들리지만 속은 저릿하게 얼어붙습니다. 정주영도 17살 소년으로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런 무시를 매일같이 맞아야 했습니다. 구두를 닦을 때는 애송이가 닦는다고 광이 나겠어? 라는 소리를 들었고, 인력거를 끌 때는 이런 어린 게 어떻게 사람을 태우냐는 비웃음을 들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시골뜨기 소년.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주영은 그 무시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단 하나의 말을 새겼습니다. 좋다. 두고 보자.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그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큰 소리 쳤다가 더 비웃음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불씨처럼 지폈습니다. 무시할수록 그 불씨는 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젊을 땐 가진 게 없다고 무시당하고, 중년에는 성과가 부족하다고 무시당하고, 나이가 들면 쓸모없다고 무시당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을 걷습니다. 하나는 그대로 주저앉는 길입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다른 하나는 억지로 소리치며 되받아치는 길입니다.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상처만 더 깊어집니다. 정주영은 그 두 길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는 무시를 다짐으로 바꿨습니다. 두고 보자.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그 말 한마디가 그를 붙잡았고 결국 인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도 지금 누군가의 무시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형제의 비교, 직장의 무심한 시선, 친구의 농담 한마디. 그 말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정주영의 다짐을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좋다. 두고 보자.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이 한마디가 단순한 위로나 오기가 아님을 이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무시를 역전으로 바꾸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첫걸음은 곧 청년 정주영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 시절에는 마음속 다짐 하나로 버텼다면 이제는 무시를 발판 삼아 실제로 삶을 바꿔 나가야 했습니다. 그가 처음 연가게는 작은 쌀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또다시 비웃었습니다. 농사도 안 지어본 사람이 쌀 장사를 한다고? 곧 망하겠지. 비웃음은 날카로운 칼처럼 들려왔지만 정주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지로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무시해라. 너희의 비웃음이 나의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행동으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밝기 전 가게 문을 열었고 남들보다 늦게까지 불을 켜두었습니다. 휴일도 반납했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할수록 그는 더 성실하게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성실함을 알아본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고 결국 비웃던 사람들도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설업에 뛰어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회사를 한다고. 공사를 맡길 리가 없지. 이런 말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더 직접 벽돌을 나르고 기술자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들려올 때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시가 깊을수록 나는 더 단단해진다. 결국 그는 작은 공사 하나하나를 해내며 신뢰를 얻었고 무시가 쌓일수록 성과도 함께 쌓였습니다. 무시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시는 어디서나 찾아옵니다. 가족의 무심한 말, 직장에서의 평가, 친구의 농담. 그 말이 내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주영은 무시를 도구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시를 불씨로 삼았습니다.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성실함으로 지펴 올렸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이런 무시에 상처받고 있습니까? 그 나이에 무슨 도전이냐? 넌 이미 늦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흔들립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무시는 내가 더 크게 될 증거다. 사업 초창기에 정주영에게 가장 큰 자산은 돈도 기술도 아닌 바로 무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했기에 그는 더 일을 악물었고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를 힘으로 바꿔 결국 성공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무시는 피할 수 없는 손님과 같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무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맞아야 합니다. 잘 왔다. 덕분에 내가 더 강해질 것이다. 정주영은 무시를 들을 때마다 웃었습니다. 웃음 뒤에는 단단한 다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다짐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행동, 하루를 버티는 성실함,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결국 현대건설의 기초가 되었고 한국 경제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무시 때문에 주저앉고 있습니까? 그 무시를 연료로 바꾸십시오. 오늘의 무시는 내일의 성취를 미리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무시는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철학이 그를 작은 쌀가게 주인에서 거대한 기업가로 성장시킨 힘이었습니다. 정주영이 쌀가게와 건설업에서 성실함으로 무시를 극복해 나갔던 이야기는 사실 그의 삶의 전반부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거대한 무시는 그가 세계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국에 조선소를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무슨 배를 만드느냐. 조선소는 선진국도 힘들어하는 사업이다. 전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외국 은행의 관계자들조차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네 나라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돈을 빌려줄 수 없다. 만약 그때 정주영이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 맞아.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면 지금의 현대중공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울산의 바닷가에는 그저 모래바람만 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모든 무시를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좋다. 두고 보자. 나는 해내고야 말겠다. 그는 은행 관계자들을 울산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모래사장에서 당당히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조선소가 세워질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배가 이곳에서 탄생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허황된 꿈을 말하는군. 그러나 정주영은 비웃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탑을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두고 보라. 나는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 후 그는 매일같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땅을 다지고 설계를 검토하고 직접 인부들과 어울렸습니다.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마다 그는 가능하다고 반복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무시를 가능으로 바꾸는 힘은 바로 그의 끈질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울산의 바닷가에 세계적인 조선소가 세워졌습니다. 거대한 배가 진수되는 순간 한때 비웃던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무시는 무너졌고 그의 행동만이 남았습니다. 우리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노후에 접어들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 뭘 새삼 시작하겠어? 그 나이에 변화를 바라는 건 욕심이지. 혹시 이런 무시가 당신의 귀에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무시는 끝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을 완성하는 힘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 성실한 하루하루가 쌓여 결국 무시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정주영은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는 극히 드물다. 그가 세상의 무시를 이긴 이유는 끝내 행동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무시를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좋다. 두고 보자.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 다짐을 행동으로 바꾸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이미 역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주영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시당했을 때 어떤 대답을 준비하는가? 입술로 항의하는가? 아니면 침묵 속 다짐으로 행동하는가? 그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나는 행동으로 답하겠다. 결국 무시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무시를 견디고 행동으로 바꾼 사람의 결과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앞에서 무시하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정주영의 삶이 증명합니다. 무시는 나를 멈추게 하는 벽이 아니라 나를 더 크게 만드는 디딤돌이다. 그리고 그 디딤돌을 밟고 나아간 사람만이 인생의 역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주영의 삶을 따라가며 무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소년 시절 가진 것 하나 없어 무시당했을 때 그는 다짐으로 일어섰습니다. 청년 시절 사업 초창기에 비웃음을 들었을 때 그는 성실한 행동으로 그 무시를 연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불가능하다는 조롱을 들었을 때는 행동으로 증명하여 결국 역전을 완성했습니다. 그가 평생 붙잡은 한마디는 단순했습니다. 좋다. 두고 보자. 나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 이 말은 오기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인생의 무기입니다. 무시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 직장의 무심한 시선, 친구의 농담 한마디가 때론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그 후 그는 매일같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땅을 다지고 설계를 검토하고 직접 인부들과 어울렸습니다.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마다 그는 가능하다고 반복했습니다. 무시에 눌려 주저앉을 것인가? 억지로 소리치며 갈등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다짐하고 행동으로 증명할 것인가? 정주영은 세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그를 가난한 소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무시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정주영의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좋다. 두고 보자. 나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 그리고 내일 아침 작은 행동 하나로 시작하십시오. 그 행동이 쌓여 결국 무시를 침묵시키고 당신의 삶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정주영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시당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별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억지가 아니라 묵묵한 성실함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끝내 승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정주영의 인생 철학과 시니어 인생 조언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무시를 딛고 일어섰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인생을 역전시킬 힘이 될 것입니다.